2020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최저가 없어진, 수능 최저를 모두 없앤 연세대학교. 그만큼 면접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1단계 통과 후에 2단계에 펼쳐지는 면접고사는요, 사실 그 비중도 커서 여러분들이 연세대에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1단계 통과가 되고 나면 2단계가 정말 최종 합격까지 이르는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부분도 특히나 그렇죠. 수시 전형간 또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고려대와 연세대의 차이점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되어 있는 활동 우수형이나 면접형 둘 다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연세대 꼭 갈 거야. 나는 연세대밖에는 안 쓸 거야 라는 학생들은 최대 면접형, 활동 우수형, 논술고사 등등 해서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면접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면접을 응시해서 치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반 면접, 그러니까 면접형에서의 어떤 면접은 말 그대로 그 명칭 자체가 면접형이잖아요. 따라서 면접의 비중이 60%가 됩니다. 1단계에서는 정량적인 요소를 반영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1단계 통과가 되고 나서 2단계에서 이제 면접 비중이 60%로 재시문 면접이 치루어지는데요. 재시문 기반의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면접형의 경우에 이런 재시문 면접 외에 플러스 알파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활동 기반 면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학생부에 나와 있는 학생의 활동 내용 중에서 평가자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면접의 경우는요, 계속 추가적인 질문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대 면접은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온다. 질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또 그 답변에 대한 궁금증을 면접관이 물어보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내가 학생부에 있었던 활동은 사실은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뭐 창체 활동 중에서도 있었고, 그런 활동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을 때 어디까지 더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면접이 이제 연세대에서 한번 나왔었던 기출 문제가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학생이 이제 문제를 해결했었던 활동 중에서 네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반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네가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상대방 친구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거나 좀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했어? 뭐라든지 그 친구의 반응은 어땠어? 그런 경우에 넌 또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과정에서 해결해 갔었던 부분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즉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했었다거나 내가 나 정말 그때 그렇게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갔었어 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사실 대답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에피소드가 없어갖고 막 구상을 하다가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는데 하필이면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 질문이 나왔어. 그럼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필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동기 과정 결과의 큰 틀에서 내가 세세하게 그 당시에 뭐 생각은 어땠고, 어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당시에 이제 그 주변 관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었고 뭐 하는 부분들을 잘 답변 구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자 본인의 이제 이런 자기주도성,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 학생부 기반의 활동에 대한 질문이 면접형에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활동 사항을 묻는 전형, 아무래도 이제 교과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그런 학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 그러니까 면접형 이외에 활동 우수형이나 특기자 전형 등의 다른
학종은 사실은 제시문 기반 면접만 나옵니다. 연세대는.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사실 활동 우수형, 또 기회균형, 또 고른기회 전형, 국제형 등등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국제형 뭐 이런 전형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제시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얼만큼 충실히 이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교과 개념 지식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진 학생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고, 또 논리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좀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하는 것이 전달이 잘 되는지, 상대방을 고려한 말하기인지, 또 정리 요약해서 잘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서류 평가에서 만약에 이제 A라는 학생이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질문이 끝났는데 면접관들이 보기에 이 학생의 학생부나 자소서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즉,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학생부 내용이나 자소서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었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전략은 이 면접 시간 내에 어쨌든 제시문, 만약에 내가 학생부 상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이면 최대한 제시문 면접에서 풍성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시문 기반 면접의 준비 시간이 5분, 면접이 7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고려대는 30분 주던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서울대도 45분, 30분인데 막 이렇잖아요. 하지만 연세대는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시문에 이제 도표, 그래프, 사진, 그림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재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소양이나 사회 현상, 시사적인 부분을 묻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는 추가 질문이 들어가요. 추가 질문이. 그래서 고려대처럼 1번 답변하겠습니다, 2번 답변하겠습니다, 3번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응답지에 정리된 내용을 내가 말하고 나오는 형태라기보다는 아까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학생이 답변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추가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한두 번씩 오가게 되는 그런 심층 면접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우드 대학과 국제형은 특기자 쪽에 가까운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제시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답변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영어로 답변하고 한국말로 답변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로 답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어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영어로 답변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더 붙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답하기 편한 언어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유형별로 면접이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어문학 인재 특기자는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공의 특기자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 질문이 나가요. 과학인재는 자연과학적 심층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질문이 나가게 됩니다. 국제인재는 영어 면접인데요. 이제 아시아 전공 하스 전형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 다음에 ISE는 사실은 이공계 전형인데 이런 경우에는 질문 자체는 영어가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ISE 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학과학 심층 면접 문제인데 질문 자체가 영어 질문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 면접이 기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영어로 대답하겠어요 라고 해도 가능하지만 영어로 답변한다고 해서 가산점이 붙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나 수학과학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언더우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 역량을 평가하는 영어 면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연세대학교 면접이 전형마다 유형이 조금 다르고 진행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제시문의 형태도 전형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의 기출문제 확인은 반드시 면접 전에 꼭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이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가자가 지원자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뭐 수험번호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대 면접장에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겠죠. 공손하고 깍듯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만 말하고 섣불리 이름이나 수험번호를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이렇듯 연세대 면접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제시문 면접, 서류 기반 면접 등등 할 것 없이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질문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끌지 않아야 되고요. 구체적인 사례, 나의 경험에 빗대서 특히 아까 활동 기반 면접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에 비추어서 답변하는 것이 연세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뭐 스킬적인 부분, 면접의 태도적인 부분을 보면 또렷한 발음, 또 적당한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학생다운 어떤 밝고 명랑한, 그러니까 명랑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방방 뜨면 안 되겠지만, 네, 크고 밝은 목소리로 좀 긍정적인 인상을 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연세대의 그 면접 지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 큰 목소리, 또렷한 발음, 적당한 말의 속도 이거는 어느 면접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